컴퓨터 이제 시작, 뭐 이렇게 해서 폰노이만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폰노이만 아키텍처는 입력, 출력, 제어, 연산, 기억 장치 이렇게 5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 부분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프로그램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중앙에 요 중앙 부분에 보면은 여기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처리를 하거나 그래서 연산 제어를 하고요. 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가 이 메모리 속에 있고요. 그 결과물이 이제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딱 구조가 이 폰노이만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컴퓨터에 시작하면서 폰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했냐면 이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폰노이만 이 컴퓨터의 시작 다음에는 발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컴퓨터가 만들어졌고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만들었고요. IBM에서 이런 개인용 PC를 만들었어요. 이렇게를 제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컴퓨터의 현재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컴퓨터의 현재, 지금부터 7, 80년 전에 나왔던 게 폰노이만 아키텍처인데 70년, 8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 게 쓰여지고 있는가? 여전히 폰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거예요. 이걸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인풋 디바이스, 지금 뭐 씁니까? 키보드, 마우스, 조금 더 진화한 게 손가락, 목소리 쓰죠. 그 다음에 출력 장치 뭐 쓰죠? 모니터, 프린터. 그 다음에 중앙 처리 장치 뭐 쓰죠? 인텔 CPU. 요거 달려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뭐 쓰죠? DRAM과 SSD. 또 하드디스크 딱 쓰지 않습니까? 입력, 출력, 제어, 연산, 기억 장치가 전혀 변함없이 폰노이만 아키텍처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데스크탑 컴퓨터 한번 까보시면요. 마더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 마더보드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꽂혀 있어요. 그냥. CPU 꽂혀 있고요. DRAM 꽂혀 있고요. 즉 70년, 80년 된 아키텍처가 전혀 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게 생각하면은 폰노이만이란 분이 엄청난 천재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나쁘게 생각하면은 인류가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튜어링이 자살을 하지 않았다면 좀 우리는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게 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럼 컴퓨터의 미래는 뭐냐? 여기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지 하다가 최근에 그 선전을 봤는데 아이패드를 선전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Your next computer is not a computer. 이걸 보는데 어떻게 이런 카피를 뽑았을까 하는 생각. 이건 뭐 제가 설명하기 전에 느낌이 팍 오지 않습니까? 아이패드는 분명 컴퓨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컴퓨터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면서 전 느낀 게 앞으로 미래의 컴퓨터는 폰노이만 아키텍처처럼 그게 바뀌진 않겠지만 아마도 폼팩터, 좀 사람들의 말로 치면 컴퓨터의 모양 혹은 패션 이런 게 바뀌겠구나. 그래서 아이패드가 나오고 또 구글 글라스가 나오고 옷의 컴퓨터가 달리고 시계의 컴퓨터가 달리고 이런 세상이 되겠구나. 이런 변화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컴퓨터는 하드웨어만 있는 게 아니다. 소프트웨어가 있고 프로그래머가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던 때에 나왔던 게 그때 시점에 이제 썼던 게 이제 MS-DOS라고 하는 그거 하고요. 이 윈도우즈 3.1이라고 하는 이런 OS는 사실 아니지만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었어요. 이거를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이 컴퓨터 하드웨어가 작동하기 위한 관리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요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 컴퓨터 사업의 이 흥망이 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IBM에서 처음에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고서 야, 컴퓨터는 막 어찌어찌 만들었는데 여기다 소프트웨어를 얹어야 되는데 운영체제를 어떻게 만들지 전혀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빌 게이츠한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한테 이제 의뢰를 하고 계약을 하고 빌 게이츠가 진짜 사업적인 소환이 대단한 사람이죠. 1년 만에 뚝딱 이런 MS-DOS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IBM PC가 출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초창기에 IBM은 야, 그냥 그 OS 우리한테 넘겨 이랬대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싫어. 로얄티를 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랬대요. 야, 이거 몇 대나 팔린다고 로얄티를 받아. 그냥 돈 받고 끝내지. 그런데 빌 게이츠는 아니었던 거죠. 야, 기다려봐. 앞으로 PC가 얼마나 늘어나나. 그 사람의 말처럼 이제 이 IBM PC는 호환 PC예요. IBM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IBM이 100대 만들면 다른 데는 1000대 만들어요. 여기서 10,000대 만들면 여기는 10만 대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MS-DOS를 사다 쓰고 로얄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이거고요. 그 IBM과 협상을 그래 사람들은 세계의 협상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커다란 한 축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뒤쪽으로는 이런 그 PC용의 OS하고 그거하게 데이터 센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OS가 있어요. 그게 이제 리눅스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들은 다 이 리눅스라고 하는 OS를 얹혀놓고 요것에 변종을 갖다 놓고 쓰면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쓰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은 iOS가 깔려 있죠. 예. 갤럭시 쪽에 안드로이드 폰 쓰는 사람은 안드로이드 깔려 있잖아요. 예.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OS가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이 애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그 당시 꽉 잡고 있던 휴대폰은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폰은 노키아 폰이었어요.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노키아가 전 세계 한 40% 이상을 잡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노키아는 자체 OS를 썼어요. 신비안이라고 하는 OS를 쓰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애플이 이 iOS 기반의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을 때 노키아는 고민에 빠졌겠죠. 야, 우리 저런 걸 어떻게 만들지? 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삼성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 당시 저 삼성의 임원분을 한 분 뵀었는데 그 2008년이어서 아마 그 애플 폰이 들어오기 약 1년 전쯤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야, 애플 폰이 들어오면 진짜 대응 방법이 없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저는 애플폰 그 당시 마켓시어 2% 3%밖에 안 되는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여쭸더니 야, 애플은 iOS라는 OS가 깔려 있어서 여기다가 어떤 앱이라도 올리면은 그 기계로 바뀌어. 이런 식의 설명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휴대폰은 그런 게 안 돼. 우리 휴대폰, 정말로 이 애플 스마트폰이 들어오자 모든 노키아 망했잖아요. 40%를 차지하고 있던 점유율 40%의 회사가 망했잖아요. 예. 삼성이 왜 휴대폰 1등이 됐겠습니까? 그런 위기의식 속에서 세상에서 제일 먼저는 아니었어요. 두 번째였어요. 엄밀하게 치면. 그렇지만 구글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와서 자기 휴대폰에 심어서 그 안드로이드 폰을 만들었잖아요. 그 덕에 그나마 삼성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응이 늦었던 회사들은 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이 소프트웨어의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프로그래머예요. 이 프로그래머인데 뭐 프로그래머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이 강의에서 여성 프로그래머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에이다 러블레이스라고 하는 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맨 왼쪽은 그레이스 호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미국 최초의 여성 제독이십니다. 해군 제독이세요. 왜 이분이 프로그래머로 나왔지 하는데 이분이 그 수학과 출신이에요. 예일대에서 수학과 박사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1940년대에 자원을 합니다. 해군에 자원을 했는데 해군에서 이분을 하버드 대학 컴퓨팅 그 연구소 쪽으로 배치를 해요.
그래서 각종 컴퓨팅에 이분을 쓰는데, 이분이 이제 했던 일 중에 뭐냐면, 이 컴퓨팅 기계가 그 당시는 프로그래밍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세요. 네, 그럼 또 프로그래밍도 많이 만들고. 그런데 이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유명한데, 하나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오류를 뭐라고 하냐면 버그라고 얘기를 해요. 벌레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전에 진공관에서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걸 켜놓으면은 벌레들이 많이 이렇게 날아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는 이 호퍼 박사가 자꾸 프로그래밍에 에러가 나서 살펴보니까 그 진공관 하나에 나방이 붙어가지고 이 진공관이 망가졌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여기처럼 이 벌레를 딱 붙여놨어요. 이 버그 때문에 망가졌어. 예. 그래서 진짜 이 버그가 우리가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하는 그런 버그가 아니라 진짜 버그. 예.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로도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오직 0과 1로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뭔가 0과 1이라는 이 숫자만을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서 지금 프린트 헬로라고 써져 있는데요. 요것 하나를 프로그래밍을 했지만 이걸 컴퓨터한테 알려주려면 이걸 다 이진수로 바꿔야 돼요. 01, 01, 01, 01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 호퍼 박사가 생각했을 때, 사람이 저렇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글처럼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동으로 이런 이진수를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걸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직접 개발을 하세요. 예, 그래서 프로그래머로서 결국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지대한 영향을 우리 프로그래밍에 끼친 거거든요. 이런 것을 개발한 분이 바로 이 여성 프로그래머 호퍼 박사세요. 그래서 여성 프로그래머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제 애니악 걸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아까 애니악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 애니악은 어떤 기능을 바꾸기 위해서 이 전선을 다 바꿔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 전선을 바꾸는 역할을 남자들이 안 하고요. 다 여자를 시켰어요. 힘든 일이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남자들은요. 뭔가 굉장히 육중한 기계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돼. 큰 기계를 좀 스케일이 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컴퓨팅 기계를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다 남성들이 맡았다고 해요. 걔를 실제로 거기다 프로그래밍을 짜고요, 운영을 하고요, 전선을 엮고요. 이런 일들은 이런 건 하찮은 일이야. 이거는 여자들이 해. 그래서 이 여성들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에 이 컴퓨터 부품을 들고 나온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애니악을 운영하셨던 그 여성분들이세요. 예,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아까 컴퓨터를 만드셨던 분들은 그 하드웨어만 잘 알죠. 이걸 어떻게 프로그래밍 하는지 잘 몰라요. 이 사람들은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이 컴퓨터를 다 쫓아다니면서 이 선을 이 선으로 이으면은 이 기계가 이렇게 동작해. 이 선을 이 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기계가 이렇게 동작해. 이걸 다 알면서 프로그래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궤도를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다 이분들이 짜고요. 원자력 그 폭탄 폭발력을 계산하는 분도 다 이분들이 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초창기 애니악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역사에서 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초창기에 상당히 큰 역할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거는 사실은 이 강의를 좀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좀 그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좀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그분들이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장표를 만들었어요. 1950년대에서 60년대는 여성 프로그래머가 많았어요. 왜? 여성들이 프로그래밍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꼼꼼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 여성들이 점차 이제 회사에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뭔가 결정하는 위치에 자꾸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말, 유리천장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래머들의 지위를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프로그래밍이 중요하네 라고 하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달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 1960년대 이제 이후가 되면서는 요 60년대 중반, 70년대 중반에는 회사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해지고요. 뭐 요런 이제 점차 남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대학 내에서는 뭐 여성 자체가 대학에 가는 비율이 적다 보니까 한 16%밖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성의 숫자가 꾸준히 대학 내에서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1984년도에 되면은 그 미국에서 이 전산을 전공하는 그 과에 보면 한 37%가 여성이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은 한 과에 여자가 37%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 1984년을 기점으로 쭉 떨어져요. 2010년이 됐으니 이게 반토막 나요. 이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대 상황하고 무관하지 않은데요. 1980년대 전후로 기반을 해서요. 애플 PC와 IBM PC 이런 개인용 PC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PC들이 가정으로 보급이 됩니다. 가정에 보급이 되면 이제 아이들도 막 이렇게 해보게 되겠죠.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요,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그래요. 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런 경향이 있죠. 남자애들이 게임하고 프로그래밍 하면은 아빠들이 뭐라 그럴까요? 오, 야, 너 게임해? 아빠도 이거 할 줄 아는데. 너 프로그래밍해? 아, 아빠도 이거 해봤는데. 그 반에서 여자애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야, 여자애가 무슨 게임이니? 야, 소꿉놀이해. 인형 갖고 놀아. 이렇게 성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대학은 성적 순으로 들어오잖아요. 대학에 들어왔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학생들은 컴퓨터를 해본 남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해본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여학생들은 집에서 본 적은 있는데 써본 적은 없어요. 예,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숙제가 나옵니다. 남학생들은 척척 해내요. 여학생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 남학생들은 A를 주고 여학생들은 C를 주고, 그러니까 똑똑한 여학생들이 한 1, 2년 다니다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딴과로 전과를 해요. 이게 후배들한테 가면서 이제 비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17.6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상하다. 왜 여학생들이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카네기 멜론의 이 컴퓨터 이쪽 학장님이 어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하다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만들어 놓냐면 이 학생들을 구분해요. 입학생들을. 그래서 컴퓨터를 해봤던 학생과 컴퓨터를 해보지 않았던 학생 이렇게 나눠서 따로 가르칩니다. 그리고서 컴퓨터를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좀 더 그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좀 숙제도 더 많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한 2학년 지나고 한 3학년쯤이 됐을 때는 이 학생은 똑똑한 친구들이잖아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컴퓨터를 써봤어야 게임이나 했지 사실 뭐 얼마나 해봤겠어요. 그 차이라는 건 사실 별 볼 일 없는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제도를 바꾸고 났더니 여학생들이 오히려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제도를 카네기 멜론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도입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 다시금 여학생들의 비율이 다시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보면은 다시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올라갔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세요. 저희 현재 우리나라는 약 20% 정도가 여학생이라고 그래요. 2015년 기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비율이 50%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50대 50이에요. 초등학생 보면은 오히려 여학생이 많아요. 그런데 왜 이과에는 남학생이 더 많아야 되죠? 힘을 쓰는 학과도 아니고, 여학생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학과.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이 값이 50대 50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혹 이 강의를 들으시는 좀 지도층에 계신 분이나 혹은 교수님들, 여학생들을 좀 적극적으로 뽑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렇고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섹션 1에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섹션 1에 맨 마지막을 좀 요렇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사실은 전 세계 10대 부호 중에 4명이 프로그래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부자가 되는 이유를 좀, 결국 다 돈 벌고 싶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료비가 안 들어요. 뭔가 프로그램 만들 때. 지금요, 옛날에는 아까 윈도우즈 OS를 그거 할 때요, 다 이렇게 CD에 이렇게 다운 넣어가지고 줬잖아요. 그럼 CD 값이라도 들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네트워크에서 다운받습니다. 네트워크가 워낙, 그러니까 이거를 10장을 만들든 100장을 만들든 100만 카피를 만들든 1억 카피를 만들든 재료비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재료비가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생산량 조절이 자유롭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 새로 신모델 나왔잖아요. GV80 이런 거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히트를 쳐서 한 1억 명이 사겠다라고 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1억 대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1억 명이 사겠다고 달려도 못 팔죠. 못 만들어요. 근데 얘는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1억 명 아니라 10억 명이 자기 프로그램에 사겠다라고 달려들면요, 그 다음날로라도 다 배포할 수 있어요. 생산량 조절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거는 이 수입, 매출의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좋은 프로그래밍만 만들 능력이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 그래서 주커버그가 37살밖에 안 됐지만 무려 8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